네,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다들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자, 이번 시간에는 병인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인일주 공유 화면 하나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예, 음, 병인일주 나왔죠? 병인. 네. 어, 좀 전에 병자일주를 공부를 하면서 개운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운법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비단 우리가 여기 책에 나온 거 말고 실제 개운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개운법은 사람의 말입니다. 말.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 자기 운을 바꾸려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로 성공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잘 안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면 어,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자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서 실제 뭐 하는 일이 많다?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수많이 많이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성공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을 살아왔던 겁니다. 뭐도 마치 그럼 우리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지라는 겁니다.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만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설령 사주에 이러이러한 점이 있지만은 이것을 고치거나 이것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반드시 그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주면은 나도 본인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업을 짓고 뭐 상대편은 당연히 업을 짓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긍정적인 얘기를 돌릴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성격의 장점, 단점을 얘기해주고 단점을 고치면 좋겠다. 어떤 방에 고쳐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앞으로 당분간 말이 중요하겠으니까 이런 병인 일주를 두고 공부를 하다가 이런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하면 좋겠다. 말은 어떤 방향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을 중요시 해보겠다. 그동안에 어, 저희 경우에는 생각이 좀 그 사고형, 내가 정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형이란 말이에요. 사고형은 주로 뭘 많이 해? 걱정을 하잖아. 걱정을 하면은 뭘 해?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 그래서 늘 부정적인 단어 안 되면 어떡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자꾸만 가정을 자꾸 하면 안 되면 조금 다잖아. 그런 것을 습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저 서울에 있는 법조 스님이 스님 내가 죄송한데 말씀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저 생각에는요 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번 한 적이 아니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성격이 항상 보면 그런 부정적인 그 약간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게 알아차리면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아닐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늘 자기가 자신의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도대체 내가 어떤 말을 내가 많이 하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한다고? 명상을 해야 그게 돼. 평상시 호흡 명상 하다가 응? 저녁에 한 10시 반, 10시쯤 되면
저녁 시점 되면 딱 내가 잘 때단 말이야. 노트를 한 권 딱 끄집어 내놔놓고 내가 오늘 말한 것 중에서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정적인 말을 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긍정 말을 했는지 자꾸 보십시오. 그래서 만일에 부정적인 말을 한 것 같으면은 그걸 적어놓고 앞으로는 이런 말 대신에 이런 말을 하겠다 하고 노력을 하시면 굉장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숙제 겸 우리가 한번 미션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꼭 해보셔요. 이러면 자신이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고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변화시키고 다음 나의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까지 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말이 씨앗이 된다. 말이 씨앗이 된다. 말이 씨앗이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에피소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갔는데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지나가던 관상가가 그 사람을 또 선비를 보더니 당신 이 당나귀가 방귀를 3번 끼면 죽겠는데 그래 갔습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그 말이 굉장히 착하다고 나귀가 방귀를 3번 끼면 내가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그럼 그냥 그 말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나치면 되는데 그게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 선비가 내려가지고 나귀를 방귀를 끼지 못하게 조약돌을 동글동글한 조약돌을 하나 딱 똥꼬에 딱 박아놨어. 그런 나귀를 타고 가니까 나귀가 부럭부럭 하는 게 똥! 하고 끼니까 저 멀리 그냥 총알처럼 탁 날아가거든. 그걸 가다 보니 굉장히 그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다가 또 자꾸만 그 생각이 나도 가다가 또 돌멩이 또 조금 작은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해가 그거보다 아까 저녁보다 좀 더 큰 돌멩이를 나귀 방문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렇다고 가다가 보니까 또 오면 가니까 뻥 하고 끼니까 또 완전히 돌멩이가 톡 튀어나가 버리잖아. 이제 막 대포처럼 튀어나가잖아. 아이고. 그걸 가다가 계속 이 신경이 너무 쌓이네. 또 끼면, 세번 끼면 내가 죽으니까. 세 번째는 끼면 죽는다 했으니까 얼마나 신경 쓰였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찾다가 큰 돌멩이 하나 그냥 끼워놓은 거야. 그 끼워놓고 이제 막 계속 가는 거야. 가는데 아기가 계속 배가 불럭불럭 하면서 방귀가 하는데 이상하게 빵을 안 끼고 가만히 있어. 한 하루 정도 가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무슨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똥 항문을 살피는데 갑자기 팡 끼는데 막 그 얼마나 큰 그래서 그게 머리를 맞아 직사해 버렸어. 그 얘기가 에피소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선비가 말하는 걸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보통 사람은 가기 어려워. 그래서 이런 신모 같은 사람들이 무당하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 겁박을 주면서 누가 죽겠다고 이래 하잖아. 그럴 때 실질적으로 죽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죽는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걱정을 하고 남편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나면 계속 내가 신경 쓰이니까 나중에 남편이 이상하게 그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당이 했던 일이 증명되는 것처럼 된다. 그럼 무당도 뭘 지었어요? 업을 지었고 본인도 업을 지었다. 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얘기를 바로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들었지만은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말이 참 중요하다는 말은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에는 4가지 힘이 있다고 해요. 말에 4가지 힘이 있는데 첫째는 각인연.
한번 말을 하고 나면 머릿속에 나귀가 방구를 3번 끼면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각인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이 당신 60이면 죽는다면 그게 각인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견인력, 잡아 끄는 일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행동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 나귀를 어떻게 똥구멍에다가 항문에다가 막 돌멩이를 밀어 였잖아요. 그런 각인력이 견인력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겼잖아. 성취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취력과 파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하다. 말은 무엇인가 성취도 하지만 망가뜨리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면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지 거의 긍정적인 말로 돌려서 해주라. 예를 들어서 사주를 보니까 관살이 여자 사주도 관살이 되게 많아. 그러면 당신은 이 관살 때문에 시집을 여러 번 가야 되겠소. 남자를 여러 번 이렇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이 되겠어요. 그럼 실제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로 말하는 사람도 업을 짓고 그 사람도 실제 사람도 업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했어야 돼? 탁 돌려가지고 참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남자한테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기 많으면 괜찮잖아요. 인기 많으면. 그 속으로 해서 남자들한테 인기 많으면 남자를 도움받아서 살면 되잖아요. 꼭 관이 많아서 여자 관이 많아서 못 살고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 하나라도 말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돌려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무슨 법이다? 예운법이요, 또 상담법이요, 내 자신에 대한 수행법이기도 하다. 그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알아차림하는데 평상시 내 말 습관을 평상시 내가 알아차리면 좋은데 보통 못 차려. 그러면 명상을 하고 저녁에 10시쯤 돼가지고 항상 아침에 낮에 무슨 말을 했지 하고 명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떠올라요. 그런 것을 한 구절씩 딱딱 적어놔놓고 잘못된 것은 다음은 그 얘기를 안 하면 되겠죠. 뭐 하기 싫어? 가 아니고 뭐 하고 싶어? 이렇게 긍정 뭐 하기 싫어? 나 안 할 거야? 그거 아니고 나는 할 거야. 좋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돌리고 가는 거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병인을 봅니다. 병인은 원래 인목 속에 병과 인목 속에 병화와 간목이 있어요. 물론 무토는 있지만 인사에 논하는 데서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병화의 본래 속성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병화가 같은 병화가 두 개 들었잖아요. 인목 속에. 그러면 비견성이라서 굉장하게 에, 고집 병인은 나름대로의 막 고집이라는 말을 좀 바꿔서 다른 말로 좀더 좋게 말하면 독립적이다, 주체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고집하는 거다, 주체적이다. 또 인목이 생기니까 편인 생기잖아요.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모르겠다. 병인은 생기기 때문에 힘이 뽕뽕뽕 솟아나. 그리고 간목은 변화의 변인이기 때문에 신비하고 또 이런 쪽에 특별한 특수 분야에 발달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자 그런데 편의는 전부적으로 의심을 못한다. 병화는 원래 의심을 못한다. 왜? 너무 밝으니까. 너무 밝으면 그 의심할 게 없어. 흔한데 뭐. 따라서 간목 편의는 원래 편의는 약간 신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병화가 너무 밝기 때문에 밝음을 전해주는 그런 것이 뭐예요? 그 편이 뭐예요?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목은 내 마음대로 하는 성분인데 편의는 또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탁 보자마자 바로 턱 알아버리는 거. 그러면
에, 강한 어떤 이 인식력, 인지력, 강한 인지력이 있습니다. 초인적인 인지력. 다른 사람 몰라도 척 하면 알아버리는 그런 것을 갖고 있다. 병화는 빛이고 신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병인은 신비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막 넣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런 말을 말해 종교적 교주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막 강제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정치가가 그런 사람을 갖고 있으면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정치가 중에서 여러분 잘 아는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는 자기 생각을 전 국민한테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격은 괄고 쾌활하며 뒤끝이고 진취적으로 기상이 있다. 포부가 크고 허영 가치가 많으나 실속은 없다. 만약에 히틀러가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힘을 썼더라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독일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병화의 길이 아니죠. 진짜 병화의 길은 뭐냐면 이 세상이 똑같이 다 같이 평등하게 밝음을 맛보게 해줘야 그게 바른 병화예요. 근데 암울하게도 자기 나라만 잘 살게 하고 자기 민족만 잘 살게 하고 다른 나라들 못 살게 했으니까 그거는 시커먼 마음이지. 그래서 밝은 마음을 가지 않고 시커먼 마음을 갔으니까 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을 함껏 강하고 강한 수완가로 침착성 이런 겸손한 언행으로 후회하는 일이 많다. 누가 그래요? 병화가 좀 너무 침착성도 있고 약간 감정적이에요. 원래 천간이 중에서 양간은 감정적이잖아. 그게 갑, 병, 무, 경임은 5개의 천간, 양간들은 뭐라고? 어, 감정적이고 또 을, 개, 을, 정, 기 같은 이런 것들은 개격에 들어가나 이런 같은 것들은 뭐가 돼요? 상당하게 음란은 이성적이다. 병화 속의 속성은 병화의 속성은 병화인데 인내심과 복종심 그리고 책임감이 있다. 좋은 장점은 책임감이잖아요. 인내심, 복종심 이런 것도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병화는 비견으로 주체성과 독립성이 있으므로 감목은 편인이 되고 편인은 예술이나 특별한 분야에 관심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관심도 많으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한 번쯤 과연 그럴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강하다. 이렇게 과연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본 탐구심이나 이런 것은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과연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뭐 긍정이 좋다 해서 무조건 긍정만 하다가 사기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과연 그럴까 하고 의심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현인 4번 예술가 감성적 낭방적의 장점 단점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장점 단점이 다 있다는 걸 다 받아들이는 그 긍정이에요. 무조건 나는 장점만 있어 하고 하는 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단점만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장점 단점이 다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병인, 정묘, 경진, 경술, 신축, 신미, 임신, 개유 이건 모두가 편인인데 이 장점 예수가 2, 3, 4, 4번의 장점은 감성적으로 낭만적인 영이 있고 감정적이고 정직하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자신을
잘 알고 감수성이 예민하다.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따뜻한 격려를 좋아한다. 또 때로는 슬픔, 고독에 민감하여 감정을 중시하기도 한다. 자기 혁신을 위해서 이 편인은 침착한 유행인 정제 쪽으로 가면 좋겠다. 정도의 좋은 장점을 받아들여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나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혁신을 위해 침착한 유형인 정제 유형의 장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점, 특별한 것에 끌려 현실성이 부족하다. 단점은 특별한 것에 너무 집착하잖아. 그래서 자아의식이 강하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은 편인성이 많은 사람이 편인성이 많단 말은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어, 귀신이 아니라 흉신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너무 많은 건 흉신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왔다 합시다. 그러면 그런 에, 성향으로 많이 가기 성향 그런 방향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지요. 예, 그때 뭘 하면 좋겠어요? 알아차림 해야지.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하지 않고는 알아차림 하지 않고는 뭘 못해? 나를 개운을 할 수 없어. 내 오늘 바꾸는 가장 그 방법은 뭐냐면 나한테 이런 속성이 있지. 그리고 어떤 때 그것이 더하지. 그걸 착 알아보는 순간 내 마음이 그런 마음, 우울한 마음, 그런 또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이런 사주에 이런 것이 있고 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 보다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그것이 뭐가 돼요? 나와 내 운명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운명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 운명을 바라봐요. 내 운명이 하나가 되면 큰일 나. 그럼 뭐예요? 독립시대잖아. 운명과 내가 독립시대면 바꿀 수가 없잖아. 근데 운명을 나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이제는 틈이 생기잖아. 그러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명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명상을 하는 이유는 나의 이런 성격, 나의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장단점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게 있다니까.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많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옳지. 내가 이런 또 부정생활을 했구나. 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가만히 바라만 봐도 돼. 판단할 것도 없어. 그냥 바라봐. 바라보면 그대로 보는 게 사라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효과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 뭘 하고 이렇게 명리 공부를 하고 애니그램을 공부를 하면서 나의 성격을 잘 알고 장단점을 잘 알고 또 운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마음의 그런 것을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가만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자동사고 일어나면 돼. 자동사고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 사주의 장단점이 그대로 내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물론 뭐 자동사고 중에서도 좋은 자동사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자동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부정적인 자동사고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막 지나가 버리잖아. 막 묻혀 지나가면 그거는 업을 계속 짓잖아. 나쁜 업을 짓잖아요. 나쁜 업 때문에 나쁜 운이 오는 거야. 그럼 좋은 운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 바라보고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지었는데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고 탁 고치는 순간, 그리고 반성하는 순간 사라지잖아. 그리고 하나 둘씩 명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나를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개운이 된다. 그래서 단점이 특별한 것에 걸려 현실성이 부족하다, 자아시 강하고 우울증에 빠졌다, 이런 걸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단 말이야. 소욕이 강하고 움츠려 들리고 자기 학대를 한단 말이야.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또 그런 편인이 4번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은 원래
정신적인 우리 그 병증에 속합니다. 자기 염려이 심하면. 자기 염려형 우울증이 되면은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입원하고 교만한 간섭형 갖고 서로 믹스가 돼버리면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단점인 편인의 단점은 정제로 가는 게 좋은데 이 신경적인 막 신경적인 집착형과 결합이 되면은 사법 유형은 큰 병이 되기 쉽다. 마음병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바로 명상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호흡 명상, 지금 손님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게 왜 가르치냐면 개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운을. 개운을 해서 나를 바꾸고 내 가족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고 내 찾아오는 모든 나의 그런 내담자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적성, 병인의 적성은 예언과 종교가 직장 사업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인식한 것을 바로 말해버리는 신기가 있어서 예언가가 좋습니다. 병화가 병화를 품고 편지적 변인을 가지기 때문이다. 엽진이 잘 되면 아주 용한 예언자 될 자격이 있다. 히틀러 사주 하나 있죠? 기축, 무진, 병인, 가보. 병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장점이 있어요. 밝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병인일 줄 안다면 명상을 공부를 해가지고 대단한 아주 좋은 명상가가 돼가지고 이 명상을 많은 사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된다. 명상 지도자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러니까 굉장하게 좋은 장점을 좋게 활용해라. 이 병화일주는 공부를 해도 좋고요. 어떤 예술가적인 공부를 해서 어떤 밝음, 이 인류의 희망이나 이런 것들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다. 자칫 잘못해서 잘못하면 아까 히틀러처럼 되죠. 히틀러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명상을 안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수행을 안 했으니까 원래 타고났던 자동 사고로 가지고 타고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병인일주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인정이 있어 교육자로 진로를 정하면 좋겠다. 자, 앞에 우리 배운 병인하고 병자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병자는 병인보다 차분합니다. 더 차분해요. 병화라고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 이유는 뭘까? 일지 속에 개수가 있는 겁니다. 개수는 구름과 같아가지고 병화를 이렇게 싸기도 하잖아요. 병화를 이렇게 구름을 가리기도 하고 너무나 드러나는 것을 조금 정관으로 합리적인 구속을 가져고 합니다. 근데 병인은 자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막 있는 힘이 엄청 힘이 막 넘쳐가지고 폭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병인은 더욱더 감정형이 되기 쉽고 왜? 인목 속에 병화가 있으니까 더욱더 감정형이 되기 쉽지만 등장하는 당이 자수, 개수란 것이 있어서 이성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하게 차분해 볼 수가 있다. 차이점입니다. 행운, 시작을 잘하는 양의 성질이 있으나 말과 행동에 따를 수 있다. 병인은 막 시작은 잘해. 그냥 말로 떠벌리나 놓고 실천을 안 할 수가 있다. 그런 게 하나의 뭐가 됩니까? 단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행 분석을 보면 병화는 태양과 같이 만물을 향한 환히 바뀌고 드러내게 합니다. 인목은 양기가 발산되어 만물이 왕성하게 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대단히 의욕에 넘치고 있으면 부탁한다. 마음과 행동. 따라서 병인 일조의 사람은 엄숙하고 위풍당당하며 자신이 용거리가 되기보다는 뱃머리가 될 것을 좋아한다. 지모가 출중하고 성격이 솔직담대하므로 타오르는 불처럼 저돌적이다. 그래서 병인 일주가 남미 대가 직장을 생각한다는 건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 병인 일주를 한다면 홀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행, 여성도 인성, 식신으로 이렇게 두 개가 병일주 속에 간목은 인성, 또 무토는 무병과 식신의 성향도 있습니다. 이 같은 불같은 저돌적인 마음과 지모를 젊은 날에는 능수능란한 대주와 재능을 그리고 큰 의욕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불같은 성공을 이루지만 늙어서는 고독하게 되기 쉽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 좀 해놔야지요. 나이가 들었을 때 좀 준비를 해놓으라 이거지요. 자, 살, 탕화, 병인은 인, 오축은 탕화살이잖아. 그래서 탕화는 뭐냐?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엎어버리잖아. 그 엎어버리는 거는 엎어보면 다 이제 끝나는 거잖아.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남의 몸의 상처, 화재, 끓는 물 사고, 폭탄, 총상 등을 잊기 쉽다. 효신살이 이건 널리 했죠. 인성은 효신살이 있어요. 인성. 특히 얘기했던 이런 병인은 효신살이 있단 말이에요. 일명 편인 인수라 하여서 모친이 일찍 돌아가거나 살아서 이별하거나 계모나 양모가 되면 모친으로 인해서 근심걱정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효신살이 있으면 굉장히 뭐가 됩니까?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를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화생토하자. 그저 위에서 밑으로 생해주잖아. 엄청 받들잖아. 그 집안 걱정을 많이 하고 특히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근심 걱정이 많고 실제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보다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어머니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있다. 평도는 혼담의 말썽이 있는 경우에 결혼하더라도 방황하기 쉽고 곡성은 선천적인 복이 있어서 곤란할 때 남의 도움을 받는 뜻이다. 이건 되게 편인이나 정인이 있으면 인성이 있으면 인성 자체가 인성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그 길신이에요. 그래서 물론 완전 신강한 사람은 조금 두고 봐야 돼요. 그러나 신약한 경우에는 이 인성은 너무 좋은 거죠. 병인이 신약하다 하면 배우자 또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인성이 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를 도와줄 그런 일이 많다. 뭐, 인성이 발달하면 식상을 그걸 해. 그러니까 말 표현이 어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자, 이것도 개운법이 나오네요. 이 사람의 불같이 일어나는 성품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개운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평생 마음을 닦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을 추진할 때 용도사미가 되기 쉬우므로 끝까지 침착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한 그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항상 너무 막 의욕적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되거든. 의욕적으로 나갈 때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복병을 만나면 자초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초되지 않게끔 다리도 두드려 가면 그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긍정이 좋다 해서 막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어떠한 일이든 거기에 달하면 쇠가 함이 도래야 되는 이건 잊지 알죠? 거기에 달하면 반대로 가잖아요. 실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만 인덕이 없어서 항상 친한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본다. 이 이유는 편인이나 정인이나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려고 한다. 내가 많이 가지려고. 지식도 내가 많이 가지려고. 뭐든 재물도 많이 가지려고. 막 가지려고 한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베풀지를 못해. 베푸는 성질이 뭐다? 식상.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 식상도 같이 겸해줘야 내가 들은 에너지를 받아들인 것을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만일에 그런 게 없으면은 내가 뭘 해야 되면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을
많이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전생에 지금 음력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엇도 바라지도 말고 순수하게 베풀어야 한다. 이게 베풀어주고 그 병인일주가 만약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색을 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면서. 도와주면서 생색 내지 말고 순수하게 그냥 도와줄 뿐. 그래서 이 병인일주는 절수련을 함으로써 병인도 얼마나 도도합니까? 뭐 인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병이 있다면 자기 주체성이 너무 강하잖아. 도도하고 자기 주체성이 강하잖아. 그래서 아상이 높겠죠. 불교로 부처님 말씀이죠. 아상, 나라고 하는 생각, 내 것,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은 옳다 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면 상대와 반드시 필연적으로 대립이 생깁니다. 그 상대가 좋아하지 않아. 그럼 상대가 좋아하지 않으면 나한테 견제구를 던지잖아. 그거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막힘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낮춰야지. 그래서 병인을 줄수록 내가 낮추고 뭘 해요? 아주 겸손하게 하게 되면 정말 돋보이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절수련이 좋다. 절수련은 뭐냐?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절수련이 좋고 아까 말한 명상을 통해서 세상에 아무리 지금 잘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무상하잖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것을, 그러면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부정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아니고 미리 걱정을 하는 것. 돌아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된다. 하지만 현재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현대의 알아차림일 뿐이에요. 알아차림하고 현재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뭐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는 것이 부정적이에요. 말도 아유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에 묻다면 내가 하기 싫은 하는 마음을 내가 바라보면 돼. 그것은 괜찮아. 내가 하기 싫어, 힘들어 이런 것을 내가 싫어하고 힘든다고 하는 말을 내뱉는 것을 스스로 내가 확인하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내가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긍정이에요. 자, 긍정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잘못되면 잘못되었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가 생각했구나. 그게 긍정이에요. 그게 수용이에요. 수용이 수용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그 생각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 수용은 뭐라고? 내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까지도 내가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 긍정이다. 대긍정이다. 수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관세음보살 연불정진을 해라. 이때는 내가 예전에는 처음에 이 책을 쓸 때 관세음보살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이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연불정진에.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병인일주는 사업은 잘 하기 없지만 행정관리, 군인, 경찰 이건데 이것도 뭐냐면 고위직으로 올라가야 돼요. 고위직으로 안 올라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행정관리 이걸 중에서도 고위직 내 스스로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위직, 예, 고위직, 고위직 행정관료가 되려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따박따박 올라가야 되잖아. 그게 힘들어. 그게 참으로 처절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무직 행정관리, 예를 들면 뭐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뭐 국회의원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네. 뭐 이런 것들 고위직 행정관리, 군인경찰대, 가 보기에는 이런 영인일주일 같은 건데 군인과 경찰 같은 자기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 같은 국회의원 같은 이런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요새 말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 또는 아까 우리 공부할 때 뭐가 있었어요? 예, 예언가, 음, 종교가, 음, 음, 종교가, 네. 그런 등등 옳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도 이달 말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두 달 동안 또 선생님도 휴식도 취하고 새로운 또 공부도 또 집필도 하고 아마도 뭐 집필보다도 공부 내용을 좀 충실하게 준비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내가 책 그대로 쓸 거예요. 이대로 쓰고 명상도 새로운 걸 조금 보완을 해서 명상 관련된 걸 준비를 하고 있어. 명상과 우리 막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주, 오주 그게 다 함께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배워가지고 훌륭한 상담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근데 괜찮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